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제21대 국회가 지난 자정 종료되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의 한 단원이 막을 내렸습니다. 국회 한복판에서 입법부를 이끌었고 그 엄중했던 무거운 짐을 막 내려놓으신 분입니다. 김진표 21대 후반기 국회의장 전화로 모셨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무거운 짐 내려놓으시니까 긴장도 탁 풀리지 않았을까 이제 생각이 되는데 본래 저희 스튜디오 출연하시려다가 전화 연결로 바꾸셨습니다. 어디 좀 멀리 가 계신 건가요? 아니, 멀리는 아니고 집에 있는데요. 네. 그 감기 몸살이 조금 심해져서 잘못하다가 이게 존경하는 우리 아나운서 기자님께 또 감기 옮길까봐 네. 제가 전화를 인터뷰 신청을 했습니다. 아이고 마지막까지도 이렇게 또 배려를 해주시니까 제가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네. 의장님 1973년에 고시 합격하셨습니다. 공무원 30년, 정치인 20년 합해서 공직생활 50년 하셨습니다. 50년 공직자 생활 마무리하신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네, 특히 이제 국회의장 2년은 워낙 바쁘게 휘몰아치듯 일을 할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특히 마지막 날까지 이제 긴장해서 본회의도 하고 또 언론 인터뷰도 5군데나 마지막 날 하고 이러다 보니까 네. 조금 아마 힘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감기 몸살도 오고 그래서 이제는 좀 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의장님 참 건강하신데 그게 긴장이 탁 풀렸나 봐요. 그러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자, 긴 공직 생활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한 가지 꼽으라면 어떤 기억이 남습니까? 네, 제가 정부에서 국장으로 할 때 그때가 김영삼 정권 때죠. 김영삼 대통령의 특명을 받아서 실무 총책임을 지고 금융실명제를 했던 것이 가장 기억에도 남고 또 중요한 일, 보람 있는 일을 했다 하는 생각입니다. 네. 네, 그때 예. 극비리의 작업을 했었죠. 그리고 모든 실무 여러 사람이 알 수가 없는 거니까 국장이 총책임을 지고 실무 작업반하고 함께 과천의 아지트에서 비밀을 지켜가면서 아주 더울 때 고생했던 그러나 보람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바로 그 금융실명제요. 첩보작전처럼 진행하셨습니다. 네네. 자, 국회의장은 국가 서열 2위입니다. 어제까지 받아오신 경호나 의전 일시에 끊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좀 일부 이어집니까? 아니 직무를 수행할 때만 경호 있는 것이죠. 네. 오늘 아침부터는 이제 완전히 시민으로 돌아가서 경호나 의전이나 무슨 이런 건 일체 없어집니다. 그냥 평범한 시민이죠. 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허전하거나? 그걸 못 느꼈는데 제가 아주 가깝게 지내는 그 목사님 따님이 교회에서 결혼한다 그래서 네네. 그 쌀로 거기는 축의금을 받으신다고 근데 거기에 이제 이름을 써서 보내려는데 직함을 못 쓰겠더라고요. 그냥 김진표 해야지. 앞에다가 직함을 쭉 쓰는 생활을 50년 해왔는데 이제 그게 다 없어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고 한 번 국회의장은 영원한 국회의장 아닙니까? 누가 봐도 국회의장님이라고 부르는데. 네, 너무 겸손하셔서 그래요. 그 이제 전 의장이라고 쓰기가 좀 멋쩍으니까 그냥 이름 석자만 쓰셨군요. 네네. 자, 정치권 들어오기 직전에 경제부총리. 17대 이제 초선 들어오신 다음에 교육부총리 하셨습니다. 경제부총리와 교육부총리 둘 다 하신 분이 의장님 말고 또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다른 부총리를 2번 하신 분은 있어요. 통일부총리, 경제부총리를 하신 나홍배 부총리도 있으셨고요. 그런데 경제와 교육을 한 것은 저뿐인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보니까 대통령 빼고 다 하셨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의장님, 대통령 꿈을 접으신 건 아니죠? 네. 정치를 20년이나 했으니까 누구나 정치 20년 한 사람은 다 그런 생각을 처음에 갖고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게 꿈을 꾼다고 되는 일은 아니니까 지금은 이제 좀
그 정치 후배들 또 관료 후배들이 바르게 옳게 자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네. 의장님께서는 과장, 국장급 경제 관료 하실 때부터 언론과의 스킨십이 남달랐다 이런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혹시 생각나는 에피소드 있으세요? 언론에 제가 대원칙으로 언론인들과의 만남에서는 절대로 거짓말은 하지 않는다.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거 가장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네, 그렇게 원칙을 삼고 대해와서 제가 대변인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뒤에 국가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번 내놓고 거짓말을 했는데 내용이 뭐였죠? 그게 금융실명제의 비밀 작업반을 아까 말씀하신 그거요? 네, 예. 한 달 동안 작업을 하려니까 해외 출장을 간다고 실명제 연구원으로 해외 출장 간다고 보내놓고 네. 가는 그 본인들도 해외 출장 가는 줄 알았습니다. 한 달 동안 지낼 짐 꾸려가지고 오라 그랬으니까. 근데 그걸 과천에서 이럴 때니까 공항 가기 전에 다시 돌아오라 그래갖고 과천 비밀 아지트 옮겨서 거기서 한 달 비밀 작업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언론은 가장 관심이 가지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 관련돼서 실무적으로 많이 알거나 책임 있는 부서에 있는 사람이 다 비었다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해외에 그 금융실명제를 연구하러 장기간에 여러 나라를 방문한다 이렇게 해놓고는 제가 그날 저녁으로 비밀 작업을 했는데 그래도 언론인들이 참 감사한 것은 그런 국가적 대과제를 한 거니까 되게 그렇게 언론을 공개적으로 속이거나 그러면 정말 욕먹거든요. 네네. 그래도 한 번도 한 언론도 그런 걸 지적하신 분이 없었어요. 제가 아마 언론하고 관계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언론 관련 질문 하나만 더 할게요. 네네. 2011년에 민주당 원내대표 하셨는데 그때 제가 국회 데스크 하면서 이틀이 멀다 하고 그 국회 본청에 있는 원내대표실 찾아갔습니다. 아주 네네. 말씀도 잘해 주시고 잘 대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마 기자들 사이에서는 우리 의장님을 욕하는 사람을 제가 본 기억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욕하면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인가요? 여하튼 공직자와 언론과의 관계 함께 상승, 윈윈할 수 있는 관계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공직자가 올바로 특히 정치인은 국민들 눈높이를 맞춰서 정치를 해야 된다고 제가 늘 주장하는데요. 네. 그 국민 눈높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언론을 통해서 파악하는 거거든요. 네네. 또 국민들에게 언론을 통해서 알려야 그 국민들의 그 가지고 계신 걱정이나 이런 것도 알릴 수 있으니까요. 아주 정치인과 언론과의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래서 정치하고 할 때 제가 늘 이제 언론이 질문을 하면서 아는 범위 내에서는 다 자세히 답변해 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직책상 이 시점에서는 이거는 언론에 얘기하면 안 된다 그러는 게 있잖아요. 네네. 그럴 때 이제 쓰는 것을 제 나름대로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 세 가지인데요. 네. 첫째는 저한테 그걸 왜 물으십니까? 그러니까 I am not in the position to say about it.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할 자리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저한테 왜 제가 답변할 얘기가 아니네요. 네. 이렇게 하는 거. 두 번째는 저는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럼 I have nothing to say about it. 그러니까 나는 그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모릅니다. 이 두 가지는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고. 설사 알더라도 그걸 내가 답할 위치에 있지 않은데 남이 답해야 할 일을 내가 하는 것도 그건 잘못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알고도 있고 제가 그 위치에도 있어서 답을 해야 되는데 답을 하면 안 되는 거.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게 노코멘트죠. 네네. 그 세 가지 중에 예를 제외하고는 어떤 질문도 제가 꼭 가능하면 자세하게 답변 드리려고. 왜냐하면 언론을 통해서 정치는 국민에게 우리가 소통하는 거니까요. 네네. 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도 퇴임에 즈음한
기자회견에서 한때 자기를 비판하는 언론들이 그걸 보면 속상했지만 결국 언론 때문에 자기가 임기를 잘 마칠 수 있었고 자기의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었어요. 네네. 자, 그 세 가지 원칙을 세워놓고 하셨었군요. 네. 자, 의장님 임기 막판까지 쟁점 법안 둘러싸고 여야 모두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28회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렸는데 어떤 원칙을 가지고 쟁점 법안 이렇게 처리하셨습니까? 저는 이제 그 최상병 특검 법안은 5월 2일 날 제가 본회의에서 의결을 이제 여야 합의를 못 갖췄지만 그 의결을 한 것은 그것이 신서관건 처리 패스트 트랙으로 올라온 작년 10월 6일에 본회의에 올라왔거든요. 네네. 그런데 올 4월 3일부터 는 본회의에 올라올 수 있었는데 여야가 합의를 못해서 쭉 늘어졌는데 네. 이게 4월 3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는 6월 4일이 되면 무조건 강제 표결을 해야 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6월 4일 사흘 전에 5월 28일 날 국회 회기가 5월 29일로 국회 회기가 끝나니까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안건은 최종 표결도 못 하게 되니까 네. 그래서 5월 29일까지 의결과 또 그 처리에 따르는 이게 정치 현안이니까 거부권 행사 그리고 거부권 행사에 대한 재의결 이것이 모두 가능할 수 있도록 시간을 잡으려고 5월 2일 날 제가 표결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게 끝나고 났는데 정치적으로 여야 간의 대립과 갈등이 심해져서 특히 여당이 의사 일정에 협의를 안 해줘서 7개의 본회의에 마지막 표결을 하도록 올라온 법안이 절차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네. 그런데 그중에서 4개는 내용을 살펴보니까 심사보고서를 보니까 소위나 이런 심의 과정에서 여야가 의견을 조정해서 대안을 만들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것은 표결해야 되지 않느냐. 임기가 끝나는데 여야가 합의까지 한 것인데 본회의에 올라왔으면 그거는 표결을 해서 마지막 결론을 내자. 그 4개 처리한 거는 합의를 했었다고요? 협의. 협의. 예. 협의. 네, 여태까지 저는 조문에는 합의라고 되어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하여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네네. 그런데 여태까지 저는 가능하면 합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특수한 사정, 회의가 끝난다는 거. 그러면 이제 모든 법안이 다 죽어버리거든요. 네. 그러면 어렵게 본회의에 올라온 것 중에서 여야가 합의한 거는 그래도 표결해야 되지 않느냐. 네네. 그런 원칙이어서 제가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동의하지 않았지만 그것은 제가 협의를 이틀에 걸쳐서 했고 그렇다면 내가 이건 결정하겠다 하고 이제 표결을 한 거죠. 네. 9196님은 뭐 이런 질문을 하셨네요. 국회의장으로서 마지막엔 민주당 편 드셨던 것 아니었나요? 저는 중심을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설명하신 걸 보니까 의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네요? 네. 저는 무슨 민주당 편, 국민의힘 편 그런 것보다 국회법상 국회의장이 지켜야 할 중립의 의무를 지키면서 그러고 항상 모든 결정에는 국민의 눈높이 어떤 것이 국민을 위해서 도움을 드리고 이익을 주는 일이냐. 그래서 그 4개 법안을 제가 표결한 것도 그 4개 법안은 여야가 상임위에서 소위에서 전부 협의하고 대안까지 만든 것인데 그런데 양당의 전국 현안 때문에 그거에 대한 최종 합의를 못하더라도 그 국회 회기가 끝날 때에도 그걸 못하게 되면 그 법안은 그냥 햇볕을 못 보고 사장되는데 네네. 그거는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특수 사정을 고려해서 제가 표결을 통해서 최종 결정을 한 것이죠. 네. 퇴임 간담회 자리에선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대표적 개혁 과제로 꼽고 이루지 못한 것이 가장 아쉽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만약에 22대 국회가 이 문제 본격적으로 다룬다면 해결 실마리는 어디부터 찾아야 할까요?
예, 선거제 개표는 제가 2년 동안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했었습니다. 여태까지 한 번도 안 해봤던 전원위원회에서 전 의원이 토론할 기회도 드렸고 공론화 조사도 했고 또 언론계에 이 1000여 명이 넘는 언론인들을 상대로 웹조사도 자세히 해서 그 결과도 보내드렸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래서 상당히 방향성과 공감대는 많이 만들어졌지만 보니까 시간이 오래 가서 선거 기간이 임박하니까 양당의 대표들이 결심을 못 하시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선거법이 잘못되면 그것 때문에 선거에 질 수 있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있는 대로 그냥 하겠다는 쪽으로 자꾸 가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후임 우원식 의장께 제가 인수인계하면서 선거법은 선거가 있기 9개월 전까지는 무조건 고치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국회법에다 강행 조항으로 박자. 왜냐하면 그래서 9개월이 되는 날 현재 선거법으로 다음 선거는 무조건 치른다. 그래야만 선거 제도를 옳게 고칠 수 있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선거구 획정도 매번 선거 때마다 한 달 다 임박해서 선거구 획정이 되는데 이건 현역 의원들에게 굉장히 특혜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안 된다. 또 6개월 이내에 선거구 획정을 여야가 합의를 못하면 그때는 선관위에서 내놓은 획정안대로 그대로 확정된다고 국회법에다 명문을 박아가지고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선거 양당의 대표나 지도부들이 9개월 전에 선거제도를 할 때는 합리적으로 다 많은 의원들이 공감하는 쪽으로 결심을 내릴 수 있을 거거든요. 네네. 그리고 선거구 획정도 너무 늦어지면 잘못하면 이게 선거 자체가 위헌 판결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거구 획정도 6개월 전에는 마무리하도록. 네네. 그런 법을 사실은 제가 만들어서 제안해 놓고 후임 우원식 의장에게도 전했습니다. 네. 자, 의장님께서는 진영 팬덤 정치 폐해를 지적하시면서 대의민주주의가 위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무슨 뜻인지 짧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 대의민주주의라는 것이 이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눈높이에 맞춰서 국민이 원하는 것을 민생 복지 정책 해결하고 또 국가와 사회의 미래에 대해서도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20만 명 정도의 유권자가 뽑는데 그 유권자의 95%는 당원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시민들입니다. 5%만 당원이거든요. 네. 많아도. 그러니까 너무 정당의 진영 논리나 또는 그 팬덤의 이 어떤 그 주장 여기에 맹종하면 그러면 국회 대의 정치가 의미를 잃게 되고 계속 대립과 갈등의 정치만 증폭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당은 여당대로 정부나 대통령이 국민의 뜻과는 다르게 잘못 간다고 판단하면 그 정부나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고 거꾸로 야당도 당내 토론을 활발히 해서 잘못된 당론이나 그것이 너무 한쪽에 치우친 것들이 있으면 당내 민주주의를 통해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게 진짜 대의민주 정치를 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연관되는 질문일 수는 있는데요. 옛날에는 정치가 뭣도 있었습니다. 박희태, 박상천, 명 대변인 간 토론을 떠올리는 분들 많습니다. 싸우면서도 어울리기도 하고 접점을 찾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질문 드린 거하고 연관은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의 극한 정치를 어디부터 실타래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보세요? 저는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이다라고 얘기할 때 제일 어깨가 으쓱하고 자긍심을 느끼시라고 봅니다. 네. 그 이유는 20만 명의 유권자가 선택하신 분이 대표니까요. 그래서 옛날에 그 큰 정치를 하시던 선배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네. 아주 중요한 국가 현안에 관해서는
옛날에 김원기 야당 원내대표와 김윤환 여당 원내대표가 정치적 합의를 통해서 네. 정호영, 이원조 이런 분들을 이 정치 일선에서 후퇴시키는 그런 오공청산 결정도 했거든요. 네네. 그런 국민적 갈등을 최소화하면서도 정치적으로 이런 걸 풀어내는 이런 큰 정치를 할 수 있는 역량들이 있으셨어요. 근데 그 근본 출발은 무엇이 국민을 위한 일이냐 먼저 생각했지 우리 당의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너무 정치가 작아지는 것 같은데 자꾸 그런 정치의 근본을 생각하는 노력들이 부족해지는 것 같아서 네. 제가 특히 22대 국회는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이라는 거를 자각하고 의정활동을 하고 국회의장을 비롯한 지도부도 각 당의 지도부도 그걸 존중해주고 그런 역량이 최대화되도록 좀 그런 국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의 어떤 의장님의 경륜이 또 이제 우리 국가사회 발전에 이제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건가요? 예, 제가 이제 금년 들어 한 50년이나 쉬지 않고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었는데 네. 그런 기회를 주어진 것이 저한테는 큰 축복이고 행운이죠. 그래서 또 그런 기회를 통해서 많은 경험이 축적됐기도 해서 다른 일을 따로 하는 것보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정치 후배님들이나 관료 후배님들이 바른 방향을 소신 있게 더 잘할 수 있도록 언론과 함께 이런 좋은 국정운영 방향을 자꾸 공론화하고 하는 일들을 더 열심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혁신연구소라는 연구소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일을 좀 더 시간이 많으니까 이제 아주 깊이 있게 충실히 해서 우리 그 건강한 그런 정치 여론이 만들어지도록 노력하는 일을 좀 해볼까 합니다. 네네. 지금 청취자의 문자 하나 읽으면서 이 코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944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김진표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야 협치를 위해서 소신껏 노력하신 모습은 의정사의 길이 남을 것입니다. 이런 걸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임기를 마무리한 김진표 국회의장이었습니다. 의장님 공직생활 1막과 2막에 이어서 인생 3막도 멋지게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통정보센터 공인혜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주말권인 목요일 퇴근길 대부분의 길이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